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달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8기 울산시 의회의 22명 구성원 중에 국민의힘이 총 21석을 차지하며 의회 권력 완전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또 여성 정당인은 전체 인원 중 단 3명만이 당선돼서 민선 7기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자, 정당도 성비도 기울어진 제8대 의회. 당선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시사 진단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배출한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당선인 한 분씩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토론회 때 이 자리에서 뵀는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달라졌죠.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 자, 비례대표제는 의회 구출하는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죠. 두 분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의 비례대표 추천 1순위로 나오셔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처음 의회에 또 들어오시는 거고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를 시청자분들께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천미경 당선인부터. 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울산광역시 비례대표 당선인 천미경입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에 보여주신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중요한 시기에 광역의원을 맡아서 이렇게 직책을 맡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손발 맞춰서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손명희 당선인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의회 비례대표로 당선한 손명희입니다. 먼저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성원해 주신 울산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30년을 간호사와 간호대학 교수로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아픈 환자들을 돌보며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30년간 임상에서 경험하고 배운 지식을 토대로 울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울산 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회 때 분위기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두 분 인사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시간이 참 빨라요. 선거 치른 지 한 3주가 벌써 지났고 이 시간 동안 초선 당선인 분들은 좀 뭘 하시는지 궁금한데 어떠세요? 좀 바쁘게 시간 보내실 것 같은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저 혼자 당선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제 시간이 하나도 없고 옆에서 제 시간을 다 뺏어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예. 생각지도 않았는 일들이 많았고요. 오늘처럼 이런 방송들도 많이 생겼고요.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셔야 할걸요. 예. 인터뷰도 많았고 또 언론사에서 신문사 원고 같은 것도 많이 써야 했고요. 기고도 하시고. 네, 그리고 또 그 워크숍 같은 것도 많이 참석을 예. 해야 됐고 공부를 하려고 책은 사실 많이 사놨는데 한 장도 못 봤습니다. 예. 그렇게 거의 한 달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지금 일당백을 네.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바쁘셨을 것 같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또 국민의힘 천미경 당선인은요. 네네. 그동안 고마운 분들께 인사도 드리고요. 예. 감사 인사를 또 드리는 과정에서 또 시의 활동에 대해서도 또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우리 오리엔테이션도 또 가져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또 만들었고요. 또 우리 정치 선배님들 만나서 많은 조언을 듣고 이제 지방의회에 들어오면 공부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또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공부하는 자세로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분 또 공부란 키워드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셔서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자, 앞서 뭐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하셨습니다만 지방선거를 마친 소감, 소회를 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예.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주변에서 이제 지지하는 분들이 출마를 하시면 옆에서 그냥 도와드리는 역할로 해서 편하게 봤습니다만 근데 제가 직접 이제 제 이름이 박힌 이제 유니폼을 입고 그 현장에 나서 보니까 정말 이 느낌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예, 선거 기간 동안 이제 유권자 한 분 한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멀뚱하게 들었고요.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물론 우리 울산 경제가 조금 그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은 시민들께서 너무 바라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되겠다. 정말 울산을 새롭게 정말 경제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네, 저는 간호대학에서 간호사 후진 양성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아가지고 이제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막상 뛰어들고 보니까 정말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랬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엄중하고 따끔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울산시의회에는 저 혼자 들어가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제1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소감 좀 들어봤고 뒤에서도 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비례대표 당선인들 어떤 전문 분야, 바라는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비례대표 추천 1순위가 되셨는지 또 어떤 과정 선거를 좀 거치셨는지 그런 것들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번엔 손명희 당선인부터. 네. 예. 저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30년간 병원에서 근무를 했고요. 간호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근무를 하던 중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에서 인재 영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코로나가 한참 창궐했을 때 코로나 위원회를 만들면서 저를 인재 영입으로 해서 제가 들어오게 돼서 코로나 방역 대책 특별위원회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제가 당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할 새도 없었겠네요. 네네네. 사실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서. 네, 그렇게 해서 울산 시내 의료인들로 구성해서 의사 선생님들부터 해서 한 30명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한 게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처음 일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20대 대통령 선거 특보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간호보건 특보로 활동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비례대표 1번을 받아서 당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표정에 여유가 많이 생기셨어요. 우리 천미경 당선인은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 또 어떤 과정을 또 거치셨는지. 예, 그동안 뭐 부동산 전문을 하고 있었지만 뭐 저희 가족은 뭐 계속 옛날부터 이제 국민의힘을 응원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이제 벌이고 있는 상태였는데 뭐 이번 지방선거에 한번 울산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는 이제 추천을 받아서 제 능력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천을 받고 제가 앞서서 이제 당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분의 이준석 그 당 대표께서 정당사상 최초로 PPAT 공직자의 기초자격 평가 시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슬로건을 거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기초자격 시험에 통과하고 공천에 면접 합격을 해서 뭐 운 좋게 또 비례대표 1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손명희 당선인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민주당 입장, 뭐 개인의 어떤 입장에서는 기쁜 일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참 이번에 아쉬운 성적표, 민망한 성적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혼자 의회 들어가게 되셨고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민주당.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울산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많이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화와 쇄신을 위한 그런 채찍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위기일수록 더 단합하고 더 반성하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은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선택을 했지만 또 우리는 야당으로서 우리 민주주의의 순기능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 유일한 시의원으로서 울산 시민들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또 대안을 제시하면서 네. 저 혼자이지만 또 저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혼자라고 지치지 마시고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천미경 당선인께는 압승하셨지만 국민의힘이 어떤 시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과연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지적들도 나오잖아요. 워낙 네, 상황이 좀 네, 이렇다 보니까 네, 네.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지방의회의 본연의 업무가 그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시는 견제와 감시가 무조건적인 그 발목 잡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 행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정책이나 시민들이 올바르게 추진해야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혈세 이런 부분이 잘 서고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논하는 게 저희들이 역할이라 생각하고요.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표심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일단 울산을 만들고 산업수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 시민께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셔서 뽑아 주셨지만 기회를 두 번 주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잘 못하면 언제든지 철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은 정말 뼛속 깊이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견제보다는 화합해서 빨리 울산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아주 이번 표심 해석을 겸손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보시는 여러분들도 기대하실 만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제 시의회에 입성하셨는데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어떤 도움을 내가 시의회에서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들어보죠. 손명희 당선인. 네, 저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안전을 지키고 싶다. 네, 그래서 정치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울산광역시 의회에는 의료 관련 의원이 한 분도 없다 이런 것을 알게 되고 제가 이번에 도전을 결심하게 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30년간 임상에서 경험하고 배운 그런 지식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 울산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해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까지 한번 쭉 이어서 드려볼게요. 그럼 네. 뭐 상임이라든지 좀 주력하고 네. 싶은 분야가 있는지. 그래서 네. 저는 평생을 전문 의료인으로 살았기 네. 때문에 제가 의료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잘했던 분야를 만약에 맡겨주신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환경복지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환경복지위원회. 네네네. 그런 분야를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제게 그런 분야를 맡겨주신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복지 생각을 분야 해봤습니다. 전문성을 살려서. 예, 네네네. 우리 천명경 당선인도 한번 들어보죠. 네. 예, 저는 그동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그 울산광역시 지부장을 역임하면서 예. 관련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울산 최초의 여성 지부장으로서 나름대로 회원들의 위상 제고와 권익 진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협회의 실무 교육과 직무 교육 교수를 하면서 회원들의 권익 진장과 자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고요. 그 외에도 체육회 이사, 울산시 지방지적위원회, 질적제 조사위원, 남구 주민 참여 예산위원 등등 나름대로 이제 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단체들과 같이 봉사 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어정 활동에 녹여서 울산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많았고요. 예. 또 저희 전문 분야를 살려서 그 울산시의 부동산 정책을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것을 대안으로 삼을 것인지를 한번 노력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 네. 아니 뭐 바로 또 이어서 뭐 희망하는 예, 예. 상임이라든지 나 예, 이런 예. 분야 좀 잘할 것 같다. 예, 저도 뭐 산업건설도 괜찮지만 행정자치도 괜찮고요. 뭐 환경복지도 괜찮고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욕이 넘치시는데. 자, 두 분 얘기를 듣고 나서 현안 하나씩만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손명희 당선인,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우리가 이 감염병 시대를 거치면서 울산의 공공의료 민낯 확인했잖아요. 네. 지금 현황 좀 어떻고 이런 거 좀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더라라는 게 있으면 짧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네. 울산에는 의료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특히 감염병 전문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한창 극성을 부렸을 때 울산에 만약에 울산 의료원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이 그 극성을 부렸을 때 감염병 전문 병원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감염병 전문 네네. 병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전국 강력시 중에서 지방 의료원이 없는 곳이 울산과 대전, 광주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대전과 광주는 국립대 병원이라도 있는데 울산은 울산 대학교 그렇죠. 병원밖에 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울산에는 꼭 빨리 울산 의료원을 건립해서 감염병 전문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천미경 당선인도 뭐 얼마 전에 분양가 상한제도 개편되고 분양가 올라간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울산 뭐 잘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정권에서 사실 5년간 그 20번 넘게 바뀐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 울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 우리 국민들이 참 힘든 시기를 보낸 건 사실이잖아요. 예. 네, 대표적인 정책 중에 부동산 세법이나 임대차 3법 이런 부작용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개선책을 지시하시고 정부와 여당이 함께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울산의 이제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이제 제 전문 분야인 만큼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이제 김두겸 그 당선인께서 우리 약속하신 대로 그린벨트 해제라는 그런 큰 안이 있습니다. 울산이 지금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도심 중심에 산재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가 도시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도심 융합과 함께 뭐 도시 간의 지역 개발 필요에 의해서라도 이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지만 시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혜택은 2배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을 설정한다면 아마 도움이 꼭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당선자의 활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의욕도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새롭게 구성된 울산시 의회 대다수가 50대 또 남성, 직업은 또 정당인 정치인 이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제7대 시의원 평균 연령은 49세였는데 이번엔 54.7세입니다. 나이가 뭐 많다는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과연 청년과 여성 또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까 의문도 생기고 직업의 다양성 면에서도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명의 여성 시의원 중에 이제 나오신 거니까 소명과 각오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천미경 당선인. 네, 여성 정치인이 턱없이 부족한 건 정말 현실입니다. 이번 광역시 의원 당선하신 분도 지금 손명희 당선인 그리고 남구 출신의 이영희 의원님 그리고 저 포함해서 3명밖에 없잖아요. 예.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일당백의 각오로 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성으로서 가진 이 장점을 10분 발휘해서 섬세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됩니다. 여성이지만 이제 많은 사회 활동을 모두 다 해온 전문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여성 특유의 그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남녀를 떠나서 이제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의 조언을 많이 받으면서 협력해서 의정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매진할 수 있는 각오를
단단히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나아져야 하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선 지금 후퇴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정치는 남성들의 그 영역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국민의 50%인 여성을 대변하고 또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여성 정치인들의 도전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분야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의원은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세심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네. 들면 보도블럭을 하나를 깔더라도 대충 까는 것이 아니라 유모차 하나가 지나가더라도 턱을 낮게 깐다든지 또 여성들 구두굽이 이렇게 구두굽이 넘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안전하게 깔 수 있는 게 여성 의원들입니다. 이렇게 여성 의원들은 각 분야에서 의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의정 여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여성 의원들이 의정에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여성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만큼 여성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세 분이신데, 비례대표는 공직선거법상 추천 1순위가 무조건 여성에 이제 배정이 되잖아요. 지역구가 한 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없었더라면 또 어땠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도 생기고 아찔한 그런 순간입니다. 조금이나마 이제 여성의 정치 활동을 늘리고자 이런 것들도 마련돼 있는 것이긴 한데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좀 아쉬운 상황이고 자,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울산의 여성 정치인 육성,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네. 한숨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들어볼게요, 그러면. 네, 예. 울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 대한민국에 그 여성 정치인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그 대한민국 현실에서 우리를 그 뒷받침해 주는 게 너무 작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공직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제 그리고 여성 우선 지역 추천 등으로서 규정을 만들고는 있지만 사실은 여성들이 정치 활동을 보장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 사회가 우리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정치 인재를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여성 정치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 정치 아카데미 그리고 뭐 한국 여성 정치 대학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정말 정치에 무관심한 것도 사실은 또 여성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저도 이제 정당에 그것도 이렇게 뭐 개인에 따라 다르겠죠. 여성이라고 네네. 다 무조건 무관심하다는 건 아닐 예, 테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우연히 저도 이제 정당에 가입을 하게 됐지만 부담 없이 참여하신 그런 정치 참여율을 높이는 그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여성 인재 발굴에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인재 발굴에 힘써야겠다. 네, 얼마 전에 네. 뉴스도 보니까 울산의 여성 사회 활동 비율이 가장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얘기를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성 정치인들 육성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뭐 인재 발굴이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당에서는 여성 정치인들이 정치에 입문하는데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여성 아카데미 이런 교육과정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16차 시로 진행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기수별로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공천에서도 보면 저희 당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할당을 많이 높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보면 기초단체장은 20%, 또 강력의원은 30%, 또 기초의원은 40% 이렇게 여성에 대한 할당을 많이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울산 지역에서 보면 여성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성 정치인에 대한 시각이 남성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지역은 지역 정서상 예. 그 보수 성향이 좀 큰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좀 더 그런 것 선거 같습니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울산에서 여성 정치인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개선 방향도 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것들로 하나하나 좀 개선되면서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울산 여성 정치인의 여건에 관련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국민의힘 천미경 울산시 의원 당선인, 또 더불어민주당 손명희 울산시 의원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 분께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년 뒤 임기가 끝나면 나는 어떤 시의원이었나 평가받고 싶나. 이게 좀 포부일 수 있는데요. 좀 들어볼까요? 손명희 당선인. 네, 저는 의료인의 한 사람이고 보건의료 전문가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을 간호사와 간호대학 교수로 살아왔고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정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울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물론 부동산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울산 시민들께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이 있구나 그런 소리를 정말 듣고 싶고요. 꼭 필요한 시의원으로서 정말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듣고 싶습니다. 경청에 안주하지 않고요. 발로 뛰어서 시민 여러분들에 다가가서 대면하고 불편한 사항을 숙지하고 또 친근감으로서 그분들의 불편한 걸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의원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듣고요. 그걸 꼭 해결해내는 그런 국민의 힘을 대변하는 정의로운 시의원이다. 그런 말을 꼭 듣고 싶은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사진단은 원래 나온 분의 추천곡으로 엔딩을 좀 장식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앵커 추천곡으로 엔딩을 좀 장식할까 합니다. 저는 오늘 얼마 전에 저희 곁을 떠난 고 송혜 선생님의 딴따라라는 곡을 정했습니다. 그 송혜 선생님께서 생전에 참 남긴 것이 많은데 저는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어린아이가 무대에 올라오면 항상 자세를 낮추고 눈을 맞추고 국민들 슬픈 분 또 기쁜 분 모든 분들의 또 눈을 맞추면서 생활했던 활동하셨던 그 모습이 좀 기억에 남아서 의정 활동도 우리 시민들의 눈을 좀 맞추시면서 그분들의 또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면서 활동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곡을 선정해봤습니다. 천미경, 손명희 울산시 의원 당선인 여성 초선 의원 두 분을 저희 UBC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민선 8대 울산시 의원 선거의 당선인 대다수가 국민의힘 또 50대 남성 초선 의원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영향력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감시와 견제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울산의 올바른 시정 운영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수를 외면하지 말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인생